예, 조급함에 샀던 아파트 결국 경매로 경매 신청 건수 10년 만에 최고치. 무시무시합니다. 연끌 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조급했던 연끌족들이 매입한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경매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신규 경매 신청 건수 최고치 기록. 간단하게 말씀드려 지금 주택시장이 생각보다 심한 불황으로 법원 경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고치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만 반대로 불황일 땐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수년 전인 연끌 때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호들갑 떨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주택시장 거래 안 된다면 건설시장도 망한다고 호들갑 떨고 있잖아요. 그럼 뉴스를 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좋은 시기의 주택을 매입해야 할까요? 저한테 투자 가치로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라고. 그리고 매입할 부동산이 있으면 성급하게 매입하지 말고 가치 분석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쌀 때 매입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호황기 때, 비쌀 때 왜 사는 겁니까?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쌀 때 매입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도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것처럼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특성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지금 불경기입니다. 자, 왜 불경기 이유? 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럼 왜 주택시장에 경매 물건이 10년치, 1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을까요? 연끌족이 끝물에 주택 매입하고 난 다음에 2002년부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원금 상환과 높아진 이자 상환이 부담되니까 전부 다들 매매 시장에 싸게 던졌음에도 그땐 매수자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상황이 급해진 매도자는 더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 내놓겠죠. 그래도 매매가 안 되니까 은행에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입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만하게 생각해서 매입했다가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은 꼭 사업하다 망해야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부동산 잘못 매입해서 신불자가 되거나 폭망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맨날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제가 구독자가 많아야 영상에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중간에 좋은 팁이나 정보를 넣어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는 앞으로 좀 더 증가할 걸로 저도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죽지 못해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자금이 전혀 없었으면 주택을 아예 매입하지도 않았을 텐데 약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비싼 가격, 아파트가 가격이 비쌀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이 팔리지도 않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연끌 당시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 많았어요. 아마
저도 10년 만에 가장 정신이 없었던 정도로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상담 받았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99%는 지금 매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거품 잔뜩 끼어 있어서 거품이 곧 빠진다고 했고, 제가 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말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현재 분위기만 보고 주택을 매입하지만은 저는 1년 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아는 방법은 뭐 제 노하우고요. 설사 제가 여러분께 알려줘도 여러분은 머리 깨지고 이해 못할 겁니다. 이게 뭐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차라리 제가 정리한 얘기를 듣고 뭐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금리가 인하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정보에 의하면은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정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죠. 당장 다음 달까지 버티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예? 업무시설, 상업시설, 경매 물건도 또한 증가된대요. 예. 자, 업무나 상업시설 이런 게 상가거든요. 예, 뭐 사무실, 섹션 오피스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왜? 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니까 월세가 줄어들거나 폐업을 하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임대인도 수익이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이 없어진 임대인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 역시 경매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되는 시장 구조입니다. 주택시장 불경기, 상업용 부동산 불경기, 토지시장 불경기, 전부 불경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장이 좀 불경기니까 외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여기서 쭈쭈 하러 다닌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도 동물의 왕국처럼 먹이사슬 관계예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본이 없어 버티지 못하는 불경기 때 자빠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또 자본이 없는 사람은 호경기 때 부동산이 가장 비쌀 때 매입해서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는 상황이 꼭 먹고 먹히는 동물의 왕국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은 영끌 때 조급함에 샀던 아파트 경매 신청 최고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